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 드시지 마세요라고만 끝내지 않고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안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이 첨가된 가당 음료수입니다. 제가 가당 음료수를 이야기 드린 것은 단순하게 혈당을 높이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분 그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는데요.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료수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과일 주스, 캔커피, 탄산음료, 이온음료뿐만 아니라 제로 콜라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었던 콜라와 델몬트 오렌지 주스, 포카리 스웨트 그리고 맥심 커피 이런 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셨습니다. 그런데 영양 성분표 보시면 여러분들도 지금과는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콜라 250ml 한 캔에 포함된 당은 26g으로 이를 각설탕에 비유하자면 각설탕 9개를 먹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오렌지 주스에는 각설탕 16개, 포카리 스웨트는 각설탕 10개, 맥심 커피 믹스에는 각설탕 2개가 들어간 것과 같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맥심 커피는 정상인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인에게는 안 좋다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이렇게 설탕으로 비교하니까 조금 와닿으시나요? 보다 심각한 건 음료수는 액체라서 각설탕보다 흡수 속도도 빠르죠. 먹자마자 바로 당분이 흡수돼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또한 음료수에 포함된 당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음료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진 느낌이 들게 되고 과식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탄산음료 드실 때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셨던 적이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때 탄산음료랑 함께 먹었던 음식이 뭐였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었을 것이란 겁니다. 게다가 이런 가당 음료수는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식품으로서 오로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소화기 내분비 내과 의사인 로버트 러스틱 박사는 가당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술과 가당 음료수가 간이나 췌장 같은 장기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최근 2023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 연구팀이 여성 당뇨 환자 9,200명과 남성 당뇨 환자 3,500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형 당뇨 환자가 가당 음료를 마시는 빈도가 하루에 한 번 추가될 때마다 조기 사망 위험이 8%씩 높아졌다고 합니다. 몸 안에서 과식을 유발하고 혈당만 급속하게 높이면서 영양소는 전혀 없는 가당 음료수는 당뇨인이 절대 금기시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로콜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로콜라가 몸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로콜라가 몸에 좋은 음료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로콜라 또한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진 않지만 포도당과 인슐린의 혈중 농도의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안 드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너무나 콜라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모금 정도 드시는 것으로 이번에 저와 함께 결심하시죠. 참고로 갈증 해소용으로는 생수가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밍밍한 맹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한두 잔의 녹차나 루이보스차 같은 차 종류로 대체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당뇨인이 피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흰빵입니다. 그런데 모든 당뇨 환자가 모든 빵을 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가루 덩어리로 만든 흰빵은 정제 탄수화물의 대명사입니다.
당뇨인이 아닐지라도 피해야 할 식품이죠. 그런데 의외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뜨끔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해결책을 알려드리자면 원인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제라는 말은 뭔가 손을 뗀다는 말이죠. 자연 상태에서 밀은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에는 미네랄, 섬유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다 벗겨내고 오로지 맛과 식감을 위해 속살만 따다가 가루로 만든 것이 밀가루예요. 혈당 측면에서도 볼까요? 자연 상태에서 밀 통밀이죠. 통밀은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소량이긴 하지만 비타민,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다 없애고 밀가루만 딱 남겨놓은 것보다는 당연히 통밀의 구조가 복잡하겠죠. 통밀이 통째로 몸 안으로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여러 개 붙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이라 여러 단계의 분해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 단계인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목욕탕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새색시가 통밀이에요. 탕에 들어가려면 옷을 여러 개 없애야죠.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반면에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수영복 하나만 벗으면 바로 입장입니다. 그만큼 소화가 빨리 돼 혈당을 급속도로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해내기 위해 무리를 하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췌장이 지치게 되고 결국 췌장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게 돼 당뇨라는 질병에 계속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럼 당뇨라고 빵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비정제 탄수화물인 통곡물이나 발효된 빵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비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가 낮고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그냥 흰빵에 비하면 훨씬 낫죠. 하지만 통밀빵도 어쨌든 많이 먹으면 혈당 높이니까요. 이걸 보충해줄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빵을 드실 때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이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정빵을 드시고 싶다면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끊기 어렵지만 이것만 잘 넘기시면 혈당 관리의 절반은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당뇨 환자가 끊어야 할 음식은 라면입니다. 라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할 만큼 우리 모두 라면 참 좋아하고 그래서 끊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라면은 밀가루죠. 빵과 마찬가지로 정제 탄수화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먹는 양에 비해 혈당을 너무 많이 그리고 급속하게 올립니다. 게다가 라면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번질번질합니다. 라면은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것이거든요. 특히 라면에는 보관을 위해 구조를 인위적으로 꼬아놓고 변형시켜 만든 지방인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일부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인위적으로 구조를 꼬아서 변형시켜 만든 지방이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조직을 딱딱하게 굳혀버리고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켜 당뇨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라면이나 과자 뒷면을 보시면 트랜스 지방이 0g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1회 섭취분의 트랜스 지방이 0.2지 이하면 0으로 표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라면을 만드는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라면을 보다 자주 먹을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박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라면 드실 때 면발만 먹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나요?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어야 한 끼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라면입니다. 라면 먹고 혈당 한번 재보세요.
100이면 백혈당이 급격하고 높게 오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 먹고 싶다 그럼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반 라면을 요리할 때 끓는 물에 면만 넣으신 다음에 면이 다 익은 뒤 새로운 물에 면을 옮겨서 다시 끓이시면 그나마 좋지 않은 성분의 섭취를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라면 다 끓이신 다음에 절반은 버리고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당뇨인이 반드시 꺼내야 할 3가지 음료수 흰빵 라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